안녕하세요. 월전쉽의 세상 친절한 혜성씨입니다. 지난번엔 매매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 이사철이라 그런지 전셋집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녀들 학교 입학 시즌이기도 하고 따뜻한 봄에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나 어떤 계약이든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계약하려는 집 주소가 등기부에 나온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 집에 융자는 없는지, 있다면 융자를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건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집을 보다 보면 융자가 끼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가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 집이고 절대 계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집에 융자가 있으면 그걸 갚으면 되고, 전세 대출을 받으실 경우 융자를 갚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적고 계약을 하시면 대출도 나오고 안전하게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다가 융자까지 있는 집에 들어가실 경우 융자를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만약 융자를 남긴 채로 전세를 들어가실 경우 만에 하나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내는 순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꼭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두 번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빠진 거 없이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매매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액, 날짜, 인적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에어컨, 붙박이장 같은 옵션은 어떻게 할지, 도배는 어떻게 할지 등등 이런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 주세요. 계약할 때 했던 얘기와 잔금 치를 때 하는 얘기하고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돈 거래는 현금 거래 말고 계좌이체로 하셔서 증거를 남기세요. 만약 계약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하게 될 경우는 집주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꼭 확인하시고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주세요. 대리인 통장 안 됩니다. 예전에 전세 계약을 하다가 집주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서류도 제대로 안 가져오시고 입금은 또 집주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명의 집을 계약하는데 남편분이 바빠서 못 오시고 아내분이 대신 오신 거였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결국엔 남편분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였고 계약은 잘 마쳤습니다. 계약서를 잘 보고 꼭 소유자에게 입금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신 날엔 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이삿날에 많이 하시는데요.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저 이 동네 이사 왔어요 라고 신고하는 게 전입신고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바로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잔금을 치르시는 날에 하셔야 제대로 된 권리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계약기간 중간에 갑자기 새 집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 하면 아무런 주장도 못합니다. 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개를 꼭 받으셔야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 있어야만 소중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잔금날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주세요. 전세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은행 제출 서류 중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를 쓰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십니다. 잔금하기 전에 미리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미리 받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바쁜 직장인들을 대신해 가기도 합니다. 민원 창구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3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꼭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 없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세요.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집의 하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세요.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집을 봤는데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얘기하시고 주인이 고쳐준다는 대답을 확실히 듣고 잔금을 치르세요.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혹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세요. 제 경험상 이사하고 발견된 하자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집주인도 빠르게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사 당일은 정신이 없어서 다 확인하실 수도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시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 미리 사진을 찍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예전에 세입자 한 분이 장판에 하자가 있었는데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아서 2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살다가 나갈 때 되니까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장판을 문제 삼았죠. 주인은 현재 세입자에게 당신이 살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원상복구하고 가라. 안 그러면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장판 교체비를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세입자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엔 장판 교체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애초에 입주할 때 증거 사진을 찍어뒀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집의 하자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거나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전세계약 이제 어렵지 않겠죠? 혹시 어려운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세상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전쉽의 세상 친절한 혜성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